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월 17일 정오를 넘어섰습니다. 오마이뉴스와 리얼미터가 공동으로 조사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정계 진출에 대한 찬반 의견을 들여다보면은 예상보다 황교안 정계 진출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예상입니다. 예상보다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예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겁니다. 지금 내가 보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 25%밖에 안 됩니다. 한때 40%에서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 지지율은 이 한국갤럽조사에 의하면 아직도 10% 됩니다. 10%. 그것보다는 훨씬 많은 37.7%가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정계 진출을 지지한다. 이렇게 되어갖고 반대가 50%입니다. 크게 자르면 5대4입니다. 5대4. 5대4. 반대 55, 찬성 4, 이렇게 단순화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내역을 들여다보면 역시 이 좌우 진영 논리로 확연하게 갈라집니다. 범보수 야권 성향 유권자 10명 중에서는 8명이 황 전 총리의 정계 진출을 지지, 반대로 범진보 여권이라고 했는데 좌파 진영이라고 보면 되죠. 는 7.5명이니까 74.7%가 반대, 이렇게 쫙 나눠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좌우 구도가 아주 오른쪽에 자유진영에 불리하게 판이 짜여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은 지지가 높은 편에 속합니다. 높은 편에 속해요. 40% 정도 지지를 하는데 이 황교안 정계 입문 지지는 이 전당대회에서 황교안 만약 이분이 출마한다면은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출마한다면은 이 비율이 황교안 전 총리 지지로 선회할 가능성도 있으니까 이걸 보면은 황교안 전 총리가 당대표 선거에서 상당히 단단한 기반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당대표 선거를 할 때는 일반 여론과 투표권을 가진 당원을 섞어가지고 선출을 하게 되는데 대충 당원들의 투표 성향도 일반 유권자들의 성향, 그건 여론조사로 나옵니다만은 과 비슷해지는, 그러니까 일반 당원의 지지 성향과 여론 지지 성향이 수렴하는데 당원들의 지지 성향이 여론 지지 성향으로 수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한 이 우파 진영, 자유 진영의 지지가 상당하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이게 당대표 선거에 일정한 영향을 주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황교안 전 총리는 일단 이분이 안정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정적이고 그리고 큰 조직을 운영했으니까 그러니까 새누리당 정권 하에서 법무장관 그리고 국무총리, 그 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이후에는 6개월 동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했으니까 조직 경영의 경험자고, 그 다음에 검사 시절로서는 주로 공안검사를 많이 했고 변호사 개업한 이후에 국가보안법에 대한 해설서를 썼으니까 이 공안이라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킨다는 의미입니다. 국가보안법은 바로 한강의 기적을 가능하게 한 이 법입니다. 국가보안법으로 대한민국의 적을 봉쇄하고 차단했으므로 한강의 기적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 공안검사의
상징적 인물이 자유한국당의 대표가 된다면은 그것 또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은 그 말 그대로 자유와 국가를 지키는 정당이니까 그게 바로 공안이죠. 이번에 황교안 전 총리가 이 당에 들어오는 과정에서 뭐 발표한 논문이라든지 기자회견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정석대로 가는 사람, 참 정리가 잘 된 사람이란 인상을 주었습니다. 물론 아주 감정적 비판도 많고 특히 이 탄핵 프레임에 계속 넣으려고 합니다. 이 좌파 진영이 황교안 전 총리를 좌파 특유의 프레임, 즉 박근혜와 국정농단의 공범이 아니냐 이렇게 가두려고 합니다. 그게 다 선동이죠. 국정농단 죄라는 게 있습니까? 국정농단이라고 주장했던 것의 상당수는, 아니 거의 대부분은 다 언론의 선동이었습니다. 언론의 선동, 국정농단이라는 말 자체가 언론의 선동이죠. 국정농단? 나중에 들여다보면은 최순실과 관련된, 최순실 박근혜 두 사람이 관련된 부분의 문제점은 전체 국정 중에서 극히 일부입니다. 박근혜 국정의 큰 줄기는 뭡니까? 북한에 대해서, 핵무장한 북한에 대해서 엄정한 자세를 취한다. 그리고 기득권을 개혁하겠다는 거 아니었습니까? 4대 개혁, 기득권을 개혁하겠다는 거. 내부적으로는 개혁하고 북한에 대해서는 엄정한 태도를 취한다. 국가의 진행 방향을 잘 잡은 겁니다. 그분이 소통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비서실장도 제대로 만나지 않고 장관도 제대로 만나지 않은 것은 큰 문제고, 결국 그런 조직 관리의 실패가 탄핵으로 이어지고 말았는데, 그러나 국가라는 공적 조직과 국가 노선의 입장에서 보면은 크게 잘못한 게 없습니다. 다만 여기에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당찬 대응을 하지 못해가지고 세월호 사건 수습 과정에서 최선을 다한 해경을 희생시켜가지고 해경을 해체하는 결정을 한 거.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이명박 정부 마지막 2012년 마지막에 이명박 정부가 인기를 회복하려는 노림수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은 독도 방문하고 천황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한일 관계가 나빠졌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그것을 바로잡지 않고 그걸 그냥 이어받아가지고 확대 발전시키는 바람에 친중 반일 쪽으로 간 것. 이것은 뭐 비판받아야 마땅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것은 국정농단이란 말로는 절대로 박근혜 대통령의 공과를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선동입니다. 그때 법무장관과 국무총리를 했던 이 황교안 총리가 어느 정도의 단체, 집단 책임을 지느냐, 공범으로 지금 몰고 가고 있는데, 그건 법적 용어도 아니고 언론이 하는 용어인데, 하여튼 이 프레임에서 어떻게 빠져나오는지, 이 황교안 총리는 뭐 제가 지금 말했던 그런 식으로 변호를 하고 있으면서 또 그렇다고 해가지고 정면으로 맞서가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은 억울하다라고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이분이 제야에 있으면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이제는 공당의 대표가 될 수도 있는 사람이니까, 또 대통령 후보로도 거론되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말을 하지 못하고 범위 안에서 신중한 언어 선택을 지금 하고 있는 걸 봅니다. 신중한 언어 선택을. 어떤 시대나 어떤 정권을 국정농단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또는 적폐라는 이런 말로서 전면 부정은 안 된다. 어떻게 역사를 전면 부정할 수 있느냐 하는 논리인데, 약간 수세적이죠. 수세적인데 아마 이 프레임을 깨려면은 공세적으로 나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세적으로 나와야 돼요. 그 공세가 뭐냐? 저는 생각해 봅니다. 헌법 정신에 기초하는 수밖에 없죠. 우리는 헌법 수호 세력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수호했던 분이다. 그리고
우리 헌법에서 가장 중요한 자유통일을 명령한 헌법 제4조, 헌법 제4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줄이면은 평화적 자유통일이 나의 소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자유통일 세력의 기수로서 자신을 어떻게 자리매김하느냐, 그런 공세적 프레임을 가지고 국정농단 프레임을 부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렇게 나올 때 충분히 승부를 할 수 있는 대중적 지지 기반이 있다는 것이 이것으로서 확인되었습니다. 어떤 한 공무원 출신이 정치에 입문했을 때 지지한다, 환영한다는 게 한 40%나 된다는 것은 대단한 지지입니다. 40%가 환영한다는 것은 더구나 불리한 상황에서의 40%는 의미가 있는 상당히 굳은 단단한 지지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